저처럼 모르는 독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대표님께서 앱북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우리가 책이 역사가 뭐 한 몇백 년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종이에 이제 이런 모든 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인쇄라는 기법이 되면서 이제 대량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종이책이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 디지털화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이북이죠, 이북. 네. 그러니까 이북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 책이다. 이제 그래서 이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이 스마트폰은 이 여러 가지의 그 컴퓨터가 갖지 못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터치를 한다라든지 이게 중력 센서가 있다라든지 위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단순히 그 컴퓨터는 못 갖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북이 이쪽으로 폰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폰으로. 근데 이 폰으로 들어왔을 때도 역시 이제 이북을 연장하는 이런 선상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 수준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 앱이 있는 거죠. 앱. 그죠? 그러면 책을 단순히 그런 이북 형태로 기존에 인터넷에 있었던 거를 이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옮길 게 아니라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시도가 자꾸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을 앱 형태로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앱북이라고 그러는 거죠. 앱은 이제 앞에 앱북이라는 앱은 아까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북은 책의 약자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북하고는 다른 차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막 그 동작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여기에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은 책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북의 경우는 종이책이 갖고 있었던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옮겨놨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인 거고 앱북이 되면서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동영상을 연결한다라든지 뭐 심지어는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책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앱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앱북.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간단하게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앱북이 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앱북이 되게 되면은 이 책의 재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이나 이런 건 그냥 읽는 책이잖아요. 읽는 책. 그런데 이 앱북이 되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기다 쓸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인풋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소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오디오가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져.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글자를 경우에 따라서 이 확대 축소가 또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렇게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터치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북은 정해진 상태 내에서만 확대 축소가 되지만 이 앱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있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변형을 시켜서 자유자재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동영상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디오가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컬러가 아주 다양하게 그래픽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의 흰색 종이에 어떤 글자만 있던 거고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뭐 앱북은 거의 뭐 미친다고 봐야죠. 미친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이북이라는 건 뭐 출판사나 이런 데에서
기존 종이책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해서 그렇죠. 그렇게만 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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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뭐 기존의 출판사나 이런 데서 앱북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꾸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이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북을 할 때는 대부분 출판사가 자기네 판권을 가진 걸 가지고 이북 형태로 바꿨는데 앱북이 되면서는 물론 출판사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판권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가 이제 여기다 그림 집어넣고 이런 뭐 움직임 집어넣고 뭐 찍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반인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출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그 유저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늘어날 수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그 출판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출판인이 따로 있고 유통 구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책방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 그 책을 만드는 방법이나 유통하는 방법이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앱북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앱북은 어디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예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니까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통 방식도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대혁명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완전히 책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책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책의 역사를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앱북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 언제 처음 나왔어요? 지금 한 2, 3년 전에 물론 이제 앱스토어가 생겨지면서 있기는 있었지만 초기에는 별로 잘 안 하다가 언제서부터 이제 특별히 관심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이북 형태로 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러다가 이제 언제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냐 하면은 아이패드가 나오면서부터. 아이패드.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국내에는 지금 아이패드가 판매된 지가 2010년 11월 달서부터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출판사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앱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은 이 앱북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쏟아져. 뭐 이미 나오고 있고요. 쏟아져. 알겠습니다. 이 앱북에도 어떤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종류가 있나요?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질문을 제가 받은 걸로는 스마트 디바이스용 앱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용이 가장 많다. 현재로는 앱북은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갤럭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책의 사이즈를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가 결국 태블릿이니까. 물론 이 아이폰이나 그 휴대폰에서 못 보는 건 아닌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눈이 좀 이렇게 하고 넘기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책 냄새가 안 나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 그 태블릿이 되면서는 이게 뭐 거의 뭐 책보다 더 나으니까 모든 효과가.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워낙 그러면은 특별히 앱북용으로 좀 인기가 있는 도서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도서 종류는 지금 아동물이 최고죠. 현재로서는 아동물이 최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앱북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그 아동물이에요. 그렇고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포탈을 또 만들어.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책하고 멀티미디어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이제 오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로서의 앱북의 기능이 예.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를 네네, 얘기하는 뭐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디오 기능이 있다든가, 뭐 그 동영상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뭐 혹시 좀 뭐 새로운 기능이랄까요? 좀 그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이게 계속 앞으로도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중력 센서라고 그러거든요. 이 움직임을 감지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GPS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위치를 추적을 해가지고 내 위치에 맞는 전라도에서 보면 전라도 컨텐츠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보면 부산 컨텐츠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따라서 그거에 맞는 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라도 맛집 전라도 그렇지.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컨텐츠도 네. 전라도식으로 나오고 말도 전라도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요. 이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그렇다는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뭐 그냥 기존에 이제 아이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거죠. 쓴다고 그렇죠.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하여튼 하나의 앱이니까 기본적으로 앱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먼저 했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른 컨텐츠를 막 무료를 이렇게 선호하는데 이 앱북이나 이런 지식 컨텐츠는 유료일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유료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많이 다운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커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권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저작권하고 이제 제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쉐어를 한다. 개인도 해요. 개인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쉐어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앱북용 만화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전혀 오프라인 책을 안 내고 그냥 앱북만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을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부들 같으면은 요리법 같은 책, 육아법 같은 거, 이런 거는 훨씬 더 앱북이 더 자세하고 그 영상도 잘 믹스가 되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읽은 사람끼리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상에. 여기 이 책 내에서, 앱북 내에서, 앱북. SNS 기능을 집어넣어서 트위터를 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현재로서도 그렇게 그런 건 뭐 그런 건 뭐 충분히 그 어려운 기술이니까. 뭐 토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막 시도되고 있지. 그건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책 그러면은 출판하는 사람들이 기획해가지고 뭐 편집해갖고 인쇄해서 책방으로 유통하고 판권은 뭐 출판사하고 책이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공식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지. 좀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 자체가 이 디바이스나 이 플랫폼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투자가 많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실 이 디바이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점들이 한계 요인인데 앞으로를 놓고 본다면은 디바이스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툴들이 나오면서 제작 비용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앱북은 이제 충분히 그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그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했습니다. 네.